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넷마블의 경우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보실 때 중간에 무지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 고점을 놓쳤다라는 인식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예? 결론적으로 7월달 뭐 편입한 건 둘째 치고 7월달 편입한 건 뭐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7월 이후에 편입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8월 7일, 8월 7일, 8월 10일, 8월 11일 거기까지가 10%의 비중으로 편입을 해서 14만원, 15만원, 15만원에서 편입했다고 치고 근데 8월 13일이 코로나 이전이고 직전이죠. 15%에서 10%에서 20%로 이제 급격히 확대. 신규 편입자도 확대. 신규 편입자도 15%까지 확대. 기존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도 20% 확대. 전부 그렇게 확대가 됐죠. 그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코로나 종식되고 나서 그나마 넷마블이 고점 찍고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왜 고점 찍었는데 차익 실현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하느냐. 코로나를 내가 발생시켰나? 코로나 윤정두가 발생시켰어요?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코로나 발생을 윤정두가 시킨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하방을 제일 잘 잡아주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빅히트 엔터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기조가 게임 산업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했었는데 그걸 좀 완화해줬죠. 완화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이 개선되죠.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주고 거기에 이제 흥행몰이죠. 또 정책적인 부분이 또 있죠. IPO에 대한 흥행몰이를 지원을 해주고 거의 뭐 지원해주는 거죠. 정부 자체가 금융당국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카카오의 그 폭발적인 랠리 이런 부분도 넷마블죠. 거기에 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비대면 관련해서 그죠?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그럼 결국은 아야하고 아파했지만 진짜 아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날 신규적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아야하고 아팠던 거지. 이날. 근데 하루 종일 넷마블은 걱정하지 마시고 음봉 떨어졌다고 우려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주력주기 때문에 음봉이어도 따라 붙습니다. 갭상승 신고가 나온 이후의 흐름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거를 뭐 차익 실현하고 손절을 합니까?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시장은 좋습니다. 하루에 하루 그러면 8월 30일인가요? 9월 1일 개장 전에 17만 5천 원 잡아드리고 평균 단가 결국은 17만 1천 원의 평균 단가 되는 거죠. 17만 1천 원의 평균 단가에 그게 최고 높게 잡았을 때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와서 최소 20%씩의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8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하루 차이의 기준에 또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요. 오늘 기준에서도 뭐 시장이 급격하게 꼬리가 달리고 시장이 내려올지. 근데 지금 넷마블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넷마블을 기억해서 지우시라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넷마블은 그전에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는 넷마블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었어? 거짓말쟁이들 진짜. 예? 이게 2천억 거래대금 터진 게 시가총액 지금 이제 15조 넘기는데요. 유통 물량도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원시원하게 간 게 뭐야? 유통 물량이 없거든. 그냥 넷마블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2천억 넘긴 게 지금 4거래일 연속 넘겨. 저점을 안 낮춰요. 응? 그러면 얘의 오버슈팅은 뭘까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하루에 17%도 올라오는데 근데 그렇게 가면 이제 끝자락에 오버슈팅에 대한 우려감도 있으니 주봉 기준에서는 더 올라오지 말고 불편하니까 더 올라오지 말고 이 주봉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서양식 패턴 분석에서 추세 범위 예전에 분명히 해드렸는데 서양식 패턴 분석 말고 이평선에서 추세 범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영규님, 마님님 다 배우신 거야. 요 위치에서 뭐예요? 요 고점을 넘기고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저 위의 가격에 놓여져 있으면 추세는 새로운 추세로 나온다. 새로운 추세에서의 각도는 이 각도가 아니라 평행의 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행의 각도에서 새로운 추세가 나오면 밑에 이렇게 되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거래가 터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기 힘드네.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가고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새로운 시세 나올 때 거래량 없을 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죠. 정확하게. 요 위로 움직일 때는 3에서 5거래일, 변동성은 5에서 10% 이상 올라와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추세다. 여기에서 거래가 터지는 추세는 이런 각도가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원해서 우리가 매집을 해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동반적인 전략 기준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럼 오버슈팅 나와 있죠, 사실상은. 이 오버슈팅이 끝자락이 아니라 오버슈팅에 꼬리가 달리고 꼬리가 깊어지면 끝자락일 수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기준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오버슈팅 자리다 여기가 그러면 요 오버슈팅 자리에서 평행해서 새로운 오버슈팅 범위 똑같은 등락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똑같은 등락 범위 기준에 3에서 5거래일을 이 위에서 움직인다. 그럼 새로운 추세다. 거래량이 터져 있다. 각도를 크게 간다.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교육 받아야 되죠. 교육 빨리 신청하세요. 녹화 방송 다 보실 수 있고 1년 동안 보실 수 있고 정회원님들은 특히 무조건 교육 신청하셔서 USB 받고 VOD도 받고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예전 것도 이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예전 것도 드리라고 할 테니까 오늘도 넷마블 음봉 떨어져서 눌려져서 힘겨울 것 같았죠? 안 그렇다니까. 첫 번째 갭상승에 공매도 상환이나 손바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범위의 흐름에서는 버거운 거 없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시고 대처하시면 무리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영진약품은 추가적으로도 움직이네요. 조금 전에 11,000원이 혹시 이탈됐었나요? 이탈됐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 정리된 걸로 기준을 잡고 그렇지 않고 유지가 잘 됐다. 그렇게 한다면 뭐 수익률 많게 가시면서 다시 고점 대비 2.5% 뭐 3% 이렇게 밀리면 그때 정리하십시오. 11,000원은 이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의 전략 기준 잡습니다. 단기적으로 100% 이상 수익이 난 것 같아요. 비중을 못 실어서 그렇지. 그죠? 아이고 이 변동성 봐라. 아이고 아주.